매달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휴가볼 10월 편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봄꽃 여행지를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 게다가 가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 만큼 유독 짧게 느껴지는 계절이라 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찰나의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준비했습니다. 10월이면 가을빛이 그윽하게 퍼지는 정원 가운데 6곳을 골랐는데요.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면 서둘러 가을 마중에 나서봐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 가볼 만한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정선에 자리한 로미지안 가든입니다. 로미지안 가든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10년 동안 가꾼 특별한 정원입니다. 로미지안이라는 이름도 정원 주인인 손진익 대표의 호 지안과 연애 시절부터 아내를 부르던 애칭인 로미를 합한 것이죠. 부부는 정선을 여행하다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무엇보다 천식을 앓던 아내가 숙면하는 걸 보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로미지안 가든은 사랑하는 사람과 둘러보기 좋은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매표소로 향하는 다리 이름부터 험한 세상 다리 되어라고 합니다. 하얀 자작나무가 이국적인 산책로 심원사연길은 인연의 의미를 곱씹어 보도록 꾸며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시벗이 성입니다. 부부의 순우리말인 가시벗이란 이름처럼 사랑과 믿음에 대한 글귀가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곳에서 드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가리왕상 하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원 안쪽에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베고니아가 1년 내내 피는 베고니아 하우스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어렵다는 전보 베고니아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금강송 산림욕장에서는 예약자를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로미지안 가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메타호흡, 산림치유 명상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미지안 가든은 유럽의 산장을 떠올리게 하는 카페와 현지에서 전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일식당, 전망이 빼어난 숙소 등을 고루 갖춰 한가로이 머물기 좋습니다. 또 투숙객에 한해 최상의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지안아트홀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북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올가을 가볼 만한 두 번째 여행지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딱딱한 공식 명칭 외에 천상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대청호의 품에 안긴 수생식물학습원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소문난 명소입니다.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의 이름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TV 방송을 타면서 옥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정원 관람은 카페 앞마당에서 시작합니다. 카페 앞마당으로 가려면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데 여기엔 자연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주서택 원장의 뜻이 담겼습니다. 카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천상의 바람길이, 왼쪽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천상의 바람길로 들어가면 곧 대청호가 나타나고 대청호를 향해 툭 튀어나온 지형을 따라 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수생식물학습원의 하이라이트로도 꼽히는 코스이기도 하죠. 교회당까지는 카페 앞마당에서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가 놓여있고 그 옆에 헌금함이 보이는데 모인 돈은 모두 옥천군에 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교회당에서 내려오면 분재원과 실내 정원입니다. 분재원 뒤쪽으로 둘레길이 있지만 길이 다소 험하니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카페 뒤편에는 수련 가득한 연못이 있습니다. 수련은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는데 오전에 꽃잎을 활짝 열었다가 오후에는 꽃잎을 닫는다고 합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24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만큼 토요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서둘러 예약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키우는 족족 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을 정취 물씬 묻어나는 10월의 세 번째 여행지는 경남 밀양 월연대 일원입니다.
쌍경당과 제현, 월연대 등을 아울러 월연정 또는 월연대 일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단독으로 지어진 조선시대 정자와 달리 여러 건물이 들어선 점이 독특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면 곧바로 숲속 오솔길이 펼쳐집니다. 오른쪽에는 윤슬이 내려앉은 밀양강을 두고 걷는 완연한 가을길입니다. 짧은 오솔길을 지나면 왼쪽으로 높이 쌓은 석축이 있고 그 위 담장 너머로 쌍경당이 보입니다. 쌍경은 강물과 달이 함께 밝은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757년 후손인 월암 이지복이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쌍경당 옆에는 이태의 맏아들 이원양을 추모하는 제언이 있습니다. 비계의 제자에 추녀 헌자를 써 비그치 무렵의 추녀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쌍경당에서 나와 얕은 계곡에 놓인 쌍천교를 건너면 월연대입니다. 월연대는 밀양강과 단장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로 조선 중종 때 한림학사를 지낸 월연 이태가 관직을 버리고 낙향에 지은 곳입니다. 월연대는 앞면 5칸, 옆면 2칸의 팔작지분 건물입니다. 한가운데 방이 있고 사방으로 마루를 둘렀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선 사대부의 자연관과 전통 조경 양식이 느껴집니다. 철마다 다르겠지만 10월의 월연대는 가을 그 자체입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나무 정자와 건물을 에워싼 돌담, 흙담, 황토끼, 그리고 천천히 물들어가는 이파리가 가을을 빼닮았습니다. 마루에 오르면 담장 너머로 밀양강이 내다보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달빛이 강물에 비쳐 기둥을 이루는 것을 월주경이라고 하는데 옛사람들은 매월 월주가 서는 보름마다 이곳에서 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저녁 6시까지만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강에 비친 달빛을 감상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10월에 가볼 만한 4번째 여행지인 안동 봉정사는 가을이 깊게 머무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유명세에도 무심한 듯 소박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죠. 봉정사는 극락전과 대웅전 그리고 부소감자인 영사남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사남은 한국의 10대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사남의 문루인 우화루의 작은 문으로 허리를 굽혀 들어서면 차분한 느낌의 전각과 아담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전각 6동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전체적으로 미음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송암당과 관심당의 두 요사체 건물이, 상단에는 응진전과 삼성가, 염화실이 자리를 잡았죠. 눈여겨봐야 할 건 우화루 2층 대청마루와 송암당, 관심당의 툇마루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마당에 내려서지 않고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독특합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바위에 뿌리를 박은 소나무를 중심으로 배롱나무, 맹문동 같은 화초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이룹니다. 정원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 다릅니다. 송암당 툇마루에 앉으면 소나무와 배롱나무, 소박한 풀꽃이 아늑하고, 마당 가운데 서서 삼성각 쪽을 바라보면 하늘로 뻗은 소나무 가지와 바닥의 기암괴석이 선계에 온 듯합니다. 또 응진전 앞에 서면 영사남 마당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죠. 영사남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극락전과 대웅전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극락전은 우리나라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웅전 내부 단청은 고려시대 기법을 그대로 간직해 건물과 함께 중요한 회화 자료로 주목받고 있죠. 혹시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을 단풍 예측지도 보셨나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단풍 절정 예상일은 10월 26일이라고 합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도 관측할 수 있다고 하고요. 10월에 가볼 만한 5번째 여행지인 진도 울림산방도 가을이 더디게 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울림산방은 남종화의대가 소치 허련히 말년을 보낸 화실인데요. 이름에는 첩첩산 중에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룬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허련은 1856년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울림산방을 지었습니다. 당시는 울림각이라는 초가였죠. 허련은 앞마당에 연못을 파고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고 주변을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죠.
울림산방에 들어서면 커다란 소나무 너머로 운치 있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을로 물든 첨찰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울림산방의 화실과 배롱나무를 품은 연못이 그림 같습니다. 울림산방은 허련이 죽고 아들 허영이 진도를 떠나면서 매각됐다가 허영의 맏아들 허윤대가 다시 사들였고 넷째 아들 허건에 이르러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화실은 기와집, 고택은 초가집 두 채로 복원했고 화실과 고택 사이로 출입문을 냈죠. 소치 1, 2관은 허련 일가의 작품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소치 1관은 허련의 작품 40여 점, 소치 2관은 후손의 작품 100여 점을 갖췄습니다. 소치 2관에 마련된 소치 작품 이머시브룸도 인상적인데요. 미술 작품을 관람객 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10월의 추천 여행지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능선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청계산 자락에 들어앉아 가을 나들이 장소로 더없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MMCA 과천 프로젝트 2022 옥상정원, 시간의 정원 전시가 가을의 정취를 깊게 더합니다. 시간의 정원은 조호 건축이 과천관 옥상에 디자인한 지름 39m 원형 구조물로 정원 밖으로 보이는 자연과 흰색 파이프 그림자의 변주가 흥미롭습니다. 과천관 1층에서 시간의 정원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승강기를 이용해 곧장 옥상으로 가거나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을 감상하며 오르는 방법이죠. 다다익선은 과천관을 대표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개천절을 뜻하는 1003개 모니터를 탑처럼 쌓아 만들었습니다. 관람객은 탑 주위로 조성된 나선형 통로를 따라가며 어느 방향에서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 통로는 시간의 정원이 있는 3층까지 이어집니다. 바깥 옥상 정원 입구로 나가면 탁 트인 자연 앞에 놓인 작품이 펼쳐집니다. 흰색 파이프가 원형 이동로를 따라 늘어선 모습이 도넛 모양을 닮았습니다. 머리 위 파이프의 높이는 2.1m에서 시작해 4.2m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점에서 자연을 향해 활짝 열립니다. 가까이로는 청계산이, 멀리에는 관악산이 눈에 들어오죠. 바닥에는 그날의 빛과 날씨, 바람에 따라 파이프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해시계처럼 시간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풍경 좋은 자리에는 파이프로 만든 의자가 놓여 지나가는 가을을 온전히 느끼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시간의 정원 가운데 아래층에는 황지혜 작가의 달뿌리, 느리고 빠른 대화 전시가 열립니다. 주변 산과 들의 식생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우리 땅 곳곳에 생태를 옮겨와 만든 작품입니다. 10월에는 단양 쑥부쟁이 꽃과 우산마 과목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햇살이 강한 날에는 2층 실내 동그라미 쉼터에서 창너머로 감상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10월에 가볼 만한 가을 정원 6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하잖아요. 10월에 돌아온 두 번째 봄날을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선물 같은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된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추천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을 끝자락의 낭만을 듬뿍 담은 1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